3부 시작과 함께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 뉴스거리들 들어봅니다. 뉴스인 뉴스, 인터넷 신문이죠.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달 대전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인데요.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대전 지역에서는 4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66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봤더니만 한 달에 보통 한 480건 정도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8명 정도가 사망하고 한 700명 정도가 부상을 입는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성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. 이 4월 교통사고 사망 수치를 보면은 대전경찰청이 발족된 이 1945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이렇게 지금 경찰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요?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할 텐데 우선은 운전자들의 이 교통의식이 많이 좋아진 점이 우선 꼽을 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이 경찰이나 지금 교통방송이라는 유관기관들의 그동안의 노력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지금 활동을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우선 대전경찰청 같은 경우는 대덕구 쪽으로는 화물자동차 이 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고 또 중부와 서부 쪽에서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전략적 교통관리를 진행해왔던 점도 지금 꼽히고 있고요. 또 주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의 어떤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개선을 해온 작업도 있고 또 이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노인보호구역, 이제 실버존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을 또 확대 설치한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초등학교 5, 6학년의 86%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자료는 이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가 전교조 대전 지부하고 이제 공동으로 해서요.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20개 학교의 학생 1219명을 대상으로 이 학교생활 실태조사를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조사를 봤더니만 초등학교 고학년, 그러니까 5, 6학년 학생들의 이 사교육 참여율이 85.6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중학생들이 한 71% 됐고요. 고등학생들도 54%가 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부모들과의 대화 시간 꽤 부족한 것 같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. 초등학생들의 절반 정도, 그러니까 48%가 하루에 1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. 중학생도 비슷하게 이 49%가 1시간도 채 대화를 못한다고 했고 고등학생들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런지 한 53%가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답을 했습니다.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. 초등학교 이 60%가 부모님하고 같이 먹는다고 답했지만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도 15%가 나왔습니다. 네.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대전시는 크게 환영을 한다라는 입장이라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소규모 그린벨트,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정도까지는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줘서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이 조치는 지난 71년도 그린벨트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로서는 그동안에 그 그린벨트를 풀지 못해갖고 사업이 몇 차례 무산된 곳이 있는데요.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업이나 투자 유치에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
신세계의 유니온 스퀘어 같은 경우도 왜 그 그린벨트 때문에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관저동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었던 사업인데요. 서구 관저지구에 한 2,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들어오는 그 유니온 스퀘어 이 조성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결국은 국토부가 해당 그린벨트를 해제해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.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주민들한테 돌아갔고요. 또 지금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도 이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린벨트 때문입니다. 따라서 대전시는 앞으로 이 유성이 장대지구에 추진할 그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런 것은 뭔가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대전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땠습니까? 네, 예상대로 이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. 김종근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건양대 교수인데요. 이분이 교수로 오시기 전에 호텔업에 종사를 한 경력이 많다 보니까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, 시설이 한 24개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왔는데요. 어제 시의원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 내정자가 마케팅 능력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일부 시의원들 입에서는 혹시 이 마케팅 공사 사장으로 잘못 온 게 아니냐 이런 핀잔을 듣기도 했었습니다. 예. 근데 그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낙마시키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내부 회의를 거쳐서 8일 날 내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 결과 보고를 채택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고민이요. 지난번에 한번 낙마를 시키다 보니까 또 낙마시키기가 부담스럽고 지난번 후보보다 오히려 전문성은 너무 떨어진다는 데 걱정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지금 권선택 시장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또 후보자를 낙마시키게 되면 권 시장을 더 어렵게 하지 않느냐. 또 하나는 이 시의원의 상당수가 권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까는 같은 당끼리도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이 의원들이 명분 찾기에 고민하듯 명분도 잘 찾아지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. 네, 플러스 뉴스입니다. 평택에서 시작해서 부여를 거쳐서 익산을 가는 고속도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하죠. 2022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문재광 중구의회 의장이 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. 이석호 청호나이스 사장인데요. 이분 앞에는 간혹 보면은 이 정수 이 패러다임을 바꾸라가 내는 말을 붙어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. 앞으로는 커피 정수기가 대세가 될 것이다. 대단히 이 사업적으로 빠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.